자, 이제 볼까요? 자, 10번 볼게요. 자, 보기에서 10번이란다. 백제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부터 봅시다. 6좌평제와 16관등제 및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자, 6좌평제와 16관등제는 어느 왕? 고이왕. 자, 고이왕은 3세기 고이왕. 이 고대의 왕들은 시기까지 여러분 같이 체크하시면 되죠. 3세기 고이왕. 자, 요 고이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하고, 일단 다 하고 합시다. 전체 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체크할게요. 두 번째,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국 천왕. 아니, 고국 천왕 아니고 근초고왕.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4세기 후반, 4세기 중후반. 자, 지방에 22 담로를 설치했다. 무령왕. 6세기 전반. 금방 봤어? 꺼졌다 켜진 거 봤어요? 나만 봤어? 화면 끄졌다 켜졌지? 이 사람들 봐라. 아무도 몰랐다고. 금방 봤는데? 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같잖아. 금방 꺼졌다 켜진 거 같은데. 자, 불교를 받아들여 통치 이념을 정비했다. 불교를 받아들여 통치 이념을 정비했으면 침류왕. 4세기 말. 요거 순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일단 3세기 고이왕이 먼저 오겠죠? 기억.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니은, 그리고 침류왕이 리을, 무령왕이 디귿. 요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리을, 디귿. 정답은 2번. 네,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고이왕 같은 경우는 일단 6좌평제와 16관등제. 자, 6좌평제와 16관등제, 공복제. 자, 여기서 공복제는 자비청의 공복제를 마련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한을 정복했어요. 마한을 정복하면서 한강유역을 장악. 마한을 정복하면서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고이왕이고, 근초고왕 문제는 뒤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근초고왕은 다시 봅시다. 자, 그리고 침류왕은 불교 수용. 그런데 불교를 어디서부터 받아들였냐? 동진의 마라난타가 전해주죠. 동진의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준다. 그래서 요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무령왕 뭐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이왕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봅시다. 이 시기에 백제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보시면 여기 한성에서부터 지금 평양성을 공격하고 있는 게 화살표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서죠. 요서, 산둥, 큐슈 지방으로 요서. 여기가 요서 지방. 여기가 지금 안 보이지만 랴오허강, 요하강이 흘러가고 있고, 요 요하강의 서쪽이 요서, 요하강의 동쪽에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가 요동. 그래서 요동을 지금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서를 이제 백제가 차지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살표가 여기까지 가고 있죠. 여기가 산둥이에요. 산둥반도. 그 다음에 여기로 또 화살표가 가고 있죠. 여기가 큐슈, 큐슈 지역이죠. 그래서 요서산동 큐슈로 진출했다. 자, 그러면 어느 왕이냐?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4세기 중후반. 일단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영토를 확장했죠. 그래서 평양성 공격. 여기다 쓸까요? 평양성 공격. 자, 그리고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 요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했다는 건 요만큼 왔다는 거잖아요. 요만큼. 그래서 가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뜻이에요.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자, 그 다음에 마한 전 지역을
제가 아까 고이왕에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썼죠? 아까 마한정복이라고 썼어요? 목지국 정복이었어. 아까 제가 마한정복이라고 썼죠? 생각났어. 목지국 점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해. 목지국 점령. 마한은 여기지. 자, 고이왕 때는 목지국까지만 점령했고 목지국이 마한에서 제일 큰 나라니까 거기를 점령하면서 한강유역을 장악했고 여기는 마한을 점령하면서 남해안까지 진출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백제가 앞에 여기 한강유역에다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처음에는. 자, 백제가 여기 한강유역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마한을 점령하면서 여기 남해안까지, 요 아래에 남해안까지 정복을 하게 되니까 마한 전 지역을 정복한 거는 근초고왕이에요. 남해안으로 진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토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서산둥 큐슈로 진출. 요서산둥 큐슈 진출. 자,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상속. 왕위의 부자상속.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자, 1번 기억. 남으로 마한을 통합하였다. 마한 전체 통합한 게 바로 근초고왕. 자, 왕위의 부자상속이 확립되었다. 근초고왕.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했다. 자, 중앙관청을 22부로 정비, 지방관청은 지방을 5부 5방으로 정비. 성왕 때예요, 성왕. 6세기 성왕. 자, 그 다음에 좌평제도와 관등제를 마련했다는 고이왕이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근초고왕의 업적을 골라라. 기억 니은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근초고왕의 업적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근초고왕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최대 영토를 확보했어요. 백제 최대 영토를 확보한 게 바로 근초고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3번 볼게요. 밑주신 무덤 주인이 왕위에 있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1971년 7월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에 벽돌 무덤 하나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무덤 입구를 열자 무덤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놓여 있었으며 백제는 물론 중국 남조와 외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유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자, 요 무덤은 무령왕릉이겠죠? 자,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고,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의 특징은 벽돌 무덤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죠. 중국 남조의 영향.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이 무덤은 뭐 말 그대로 벽돌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지석이, 묘지석이 나왔어요. 묘지석이 나왔다는 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피장자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고대의 무덤. 자, 누가 묻혀 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고대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약 4천여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남조에서 만들어진 유물, 예를 들면 뭐 오수전 같은 그런 동전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왜? 일본이죠. 일본에서 가져온 소나무를 가지고 관을 짰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져온 거, 중국에서 가져온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굉장히 좀 다양한 유물이 나온 게 바로 이 무령왕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벽화는 없습니다. 원래 벽돌 무덤에는 벽화를 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벽화가 있는 벽돌 무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산이 6호분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벽화가 없어요. 왜냐면 벽돌 하나하나 전부 다 장식적으로 꽃무늬가 다 그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위에다가 덧칠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이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죠. 자, 요게 바로 무령왕릉의 특징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무덤의 특징 말고 무령왕의 특징. 무령왕의 업적은 별건 없어요. 한 2개 정도?
첫 번째,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 두 번째, 22 담로를 설치. 그리고 왕족을 파견. 자, 22 담로, 각 지역의 주요 도시에 말하자면 지역에 22 담로를 설치했어요. 담로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했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겠죠.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자, 그리고 무령왕은 그럼 몇 세기? 우리 시기도 한번 살펴봐야 되죠? 무령왕 몇 세기? 6세기 초. 6세기 초반의 왕이 무령왕. 자, 그러면 재심은 볼까요? 자, 봅시다. 1번. 중앙에는 22 관청을 두고 지방에는 5방을 설치했다. 자, 22 부, 그리고 5부 5방. 요거는 성왕. 좀 이따 성왕의 업적도 살펴봅시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 나제 동맹을 처음 결성했다. 자, 고구려 남진 정책에 맞서 나제 동맹을 결성했다고 했죠. 자, 요거 지울게요. 자,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자. 여기다 써봅시다.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했죠. 427년에 그랬더니 나제 동맹이 체결된 거예요. 왜냐면 요 남진 정책에 더 대응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이 체결됐는데 요 나제 동맹이 433년에 체결돼요. 그러면은 나제 동맹이니까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라 누구? 눌지왕. 백제 누구? 비유왕. 그래서 비유왕과 눌지왕 사이에 처음으로 나제 동맹이 체결됐죠. 433년에 요게 이제 433년이에요. 그리고 백제로 하면은 비유왕인 거죠. 아닌 거죠? 네, 틀린 거죠. 5세기. 자, 활발한 대외 정복 전쟁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요건 누구? 일단 가야를 완전히 정복했다가 중요한 거죠. 그럼 가야를 완전히 멸망시킨 건 어느 왕이야? 신라 진흥왕. 요거는 신라 진흥왕인 거죠. 자,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요거죠.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무령왕. 자, 시험에는 요 무령왕릉도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석이 나왔다.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 보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굴한 고대의 단 하나밖에 없는 무덤이죠. 우리나라 모든 무덤들은 다 도굴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근데 도굴 안 된 유일한 무덤이 무령왕릉이죠. 자, 15번 봅시다. 가왕의 재위 시기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각각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의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끌고 나아가서 교전했는데 비장의 삼년산군의 고간도도가 급히 쳐서 왕을 죽였다. 자, 관산성이라고 하는 전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관산성 전투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관산성 전투에서 가왕이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가왕은 백제 성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왕이면은 6세기 전반기의 왕이에요. 자, 성왕의 제일 중요한 업적은 사비천도. 여기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사비천도, 국호 남부여. 국호를 나라 이름을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고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앙 체제를 정비했는데 체제 정비. 자, 중앙의 관청은 22부로 정비했어요. 그리고 지방의 관청은 지방행정 제도죠. 지방행정은 5부 5방으로. 5부는 수도를 5개로 나눴다는 거고 5방은 지방을 5개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5부 5방 체제로 정비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백제란다. 일본의 불교를 전래해 주기도 하죠. 일본의 불교를 전파, 놀이사치계.
요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를 보내서 요거 말고도 이제 뭐 불교를 정비하기도 하죠. 겸익기라는 사람이 율종을 정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일본의 불교 전파 이런 것들도 요 시기다. 자, 그러면 제시문 볼까요? 1번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나제 동맹을 체결한 건 백제 비유왕, 신라 눌지왕, 비눌, 비유왕과 눌지왕 사이에 나제 동맹이 체결됐죠. 433년에 자 20의 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무령왕.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왕은 화랑도니까 일단 신라겠지?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자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로 바꿨다. 네 성왕.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뭐 왕의 업적이죠. 뭐 여기는 다 왕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백제에서는 고이왕, 근초고왕, 성왕, 근초고왕, 성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초고왕, 성왕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신라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네, 17번 보겠습니다. 자, 미추친 과로안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미추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자, 3년 9년 3월에 사방에 우역을 비로소 설치하고 담당 관리학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였다. 자, 여기서 힌트는 우역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럼 우역을 설치했다. 누가? 신라 소지왕. 정확히 말하면 소지마리간인 거죠. 네, 이제 우리는 그냥 왕이라고 하지만 소지마리간. 자, 그러면 소지왕의 특징은 일단 여기 나오는 것부터 써볼까요? 우역 설치, 관도 수리. 우역이라는 건 약 30리 정도마다 역을 설치해서 뭐 관물의 운송을 뭐 돕는다거나 아니면 관리의 공무 여행을 뭐 돕는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역이죠. 그 다음에 관도는 그냥 도로망을 정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도로를 수리했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도로망이 정비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지왕 하면 우리가 이거 말고 또 뭐가 떠오르냐? 최초로 시장을 설치했다. 최초로 시장을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소지왕 하면은 자 결혼동맹. 나제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나제 결혼동맹이니까 신라는 소지왕이고 백제는 누구예요? 백제 누가 요청해가지고? 동성왕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백제 동성왕이 너네 왕족 여자를 하나 보내줘라. 내가 왕비로 삼을 테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그래서 뭐 이찬 비조부의 딸을 보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제와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493년이니까 5세기 말이죠. 5세기 말.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기억나요? 나제 동맹은 누구랑 누구죠? 그냥 나제 동맹. 아까 비눌이라고 했죠. 비유왕과 눌지왕. 그 다음에 결혼동맹은 소지왕과 동성왕. 알겠죠? 조금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시기가 다르니까. 자, 그럼 제시문 볼게요. 처음으로 수도의 시장을 열어 사방에 물자를 유통시켰다. 이게 소지왕이죠. 우역, 시장, 최초 시장. 자, 두 번째, 중앙관서를 22부로 정비하고 수도를 5부로 개편했다.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한 거예요. 아까 5부 5방. 22부 정비, 5부 5방 정비. 백제 성왕. 우산국으로 불리던 놀림도를 정복하여 영토를 편입시켰다. 영토로 편입시켰다. 지증왕. 신라 지증왕. 자, 구조 오소경을 설치해서 지방행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구조 오소경을 설치한 거는 통일신라죠. 신라 중대 신문왕. 신라 중대 신문왕 7세기.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고대는 다 이렇게 왕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네, 뭐 그렇죠, 뭐. 자,
자, 18번 봅시다.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워서 위험으로 복종시키기는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굴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 모형을 많이 만들어 배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속임수로 통보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짓밟아 죽이겠다라고 했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산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산국을 정복한 왕은 누구? 지증왕. 자, 지증왕은 6세기 전반, 6세기 초반이죠, 초반. 6세기 초반. 603년, 602년, 612년 뭐 요때쯤이니까 6세기 초반. 업적들이 이런 거니까. 자, 그러면 지증왕의 업적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자, 나라 이름을 신라. 원래는 신라가 아니었어요. 사로국이었어요. 나라 이름 신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왕호를 왕으로 바꿨죠. 자, 왕의 이름이 왕이 아니었지? 뭐였죠? 그 전에? 마립간. 네, 소지마립간, 놀지마립간. 원래는 소지왕이라고 했지만 마립간인 거죠. 자, 그래서 왕호를 왕으로 바꿨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부터 써볼까요? 우산국을 복속. 자, 그 다음에 시장을 정비하죠. 그래서 자, 동시를 설치하고 동시를 감독할 관청을 설치했죠. 동시, 동시전 설치. 네, 동시, 동시전 설치. 자, 그래서 지증왕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긴 하네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죠. 국호신라 왕호왕. 요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순장 금지. 자, 순장을 금지해서 노동력을 확보했어요. 순장이라는 게 높은 사람 죽으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같이 묻어서 죽여버리는 거. 근데 순장을 금지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경실시. 그래서 약간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좀 경제적으로 이런 경제 정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제 정책들을 좀 많이 실시했던 왕이 지증왕이죠. 자, 그러면 지시문으로 바로 가볼까요? 자, 독서 상품가를 실시했다. 원성왕. 독서 상품과가 8세기 후반이거든요. 788년이니까 8세기 후반. 자,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다. 요게 지증왕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제시문이에요.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여러분,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네,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자, 그러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거는 신문왕 때죠. 관료전 폐지가 먼저, 아니, 관료전 지급이 먼저, 그 다음 노급 폐지. 이렇게 순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장문유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요거는 발해무왕. 발해무왕. 발해무왕은 8세기 전반. 732년의 사건이니까 8세기 전반.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증왕의 업적. 아이고. 자, 20번 봅시다. 미주신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때에 이르러 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믿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을 하였으므로 왕이 근심하였다. 이차돈이 왕에게 말하기를 바라건대 하찮은 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을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라고 했다.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지금 불교를 공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법흥왕임을 알 수 있죠. 자, 법흥왕은 6세기 전반. 한 530년대, 520년대, 530년대 요때쯤의 왕이니까 법흥왕은 6세기 전반이고요. 자, 여기 나온 거 업적부터 할까요? 불교 수용, 아니 불교를 공인이죠. 불교는 신라의 눌지왕, 5세기 눌지왕 때 이미 들어왔고 그런데 불교를 공인한 게 바로
법흥왕이고, 자, 불교의 공인은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왕이죠. 법흥왕이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법흥왕의 업적은 또 뭐가 있을까요? 법흥왕 같은 경우는 일단 건원이라는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했죠. 신라 최초의 연호.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자, 그 다음에 법흥왕 같은 경우는 상대등 설치, 골품제 정비, 자, 그 다음에 17관등제 정비, 자, 그리고 또 법흥왕 같은 경우는 공복제정, 그러니까 체제 정비를 되게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복제를 제정했는데 공복은 자비청황이죠. 자비청황의 공복제를 제정했다. 자, 그 다음에 영토학장으로는 금관가야 복속, 금관가야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대가야와 혼인동맹을, 결혼동맹을 체결하기도 해요. 대가야와 결혼동맹. 자, 그리고 병부를 설치하죠. 요렇게, 요 정도? 뭐가 되게 많죠. 업적이 되게 많아요. 특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불교 공인하고 금관가야 복속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관등제 정비, 상대등 설치, 병부 설치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는 많이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까요? 1번 이사부를 파견하여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자, 이사부를 파견해서 우상국을 복속한 건 우리 지증왕 때 조금 전에 살펴봤죠. 광개토대왕의 지원으로 왜군을 격파했다.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줬다. 그럼 이건 신라의 어느 왕인 거예요? 신라 내무왕이죠. 4세기 후반에 내무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면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신라는 내무왕. 자, 대가야를 정복하여 가야연맹을 해체했다. 대가야를 정복해서 가야를 완전히 해체한 거는 진흥왕. 요거는 진흥왕 때. 자, 상대등을 설치하여 정치 조직을 강화했다. 요게 법흥왕. 여기 상대등 설치, 골품제 정비, 이런 체제 정비는 대부분 법흥왕 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왕의 업적. 자, 21번으로 넘어갑시다. 미추친 왕의 재위 시기, 재위 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자, 재위 12년, 12년에 왕이 거칠부 및 대각찬 구진, 각찬 비태, 잡찬 탐지, 잡찬 비서, 파진찬 노부, 파진찬 서력부, 대하찬 비차부, 아찬 미진부 등 8장군에게 명해서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백제인들이 먼저 평양을 공격하여 깨뜨리자 거칠부 등은 승기를 타서 중령 바깥 고현 인행의 10군을 빼앗았다. 자, 여기서 왕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뭐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신라인 건 알 수 있고, 그쵸? 뭐 파진찬, 잡찬, 대각찬, 뭐 대하찬, 아찬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골품제니까 요거는 신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느 왕인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있다.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자,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어. 왜? 한강유역을 빼앗으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한강유역을 빼앗을 때 처음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백제와 함께 한강을 처음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느 왕이구나? 진흥왕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흥왕은 6세기 중후반. 6세기 중후반의 왕이고, 진흥왕 하면은 제일 먼저 영토확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서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비석을 세우죠. 이게 바로 단양 적성비. 단양 적성 지역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요때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한강 상류는 누구한테서 뺏어왔냐? 고구려로부터 뺏어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다가 한강 하류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거는 백제를 배신해서 알죠? 성왕을 죽여서 뺏어온 거. 성왕을 죽인 게 아니라 배신해서. 그러자 성왕이 쫓아왔고 성왕을 죽이죠. 그게 이제 성왕의 전사,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사료고. 자, 그러면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비석을 세웠어요. 뭘 세웠지?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죠. 북한산비를 세우죠. 자, 그 다음에 창녕비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요 창녕비는 비화가야라고 하는 가야의 소국을 점령하고 나서 비석을 세웠고, 요 창녕비를 건립하고 요 비화가야를 점령했죠. 요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서 대가야를 정복했어.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를 없앴지. 가야 연맹을 없애버렸죠. 자, 그 다음에 함경도로 진출하게 돼요. 함흥평야로 진출해도 되고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 그래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건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자, 우리는 단, 북, 창, 마황 또는 황마 같은 시기라는 거 알죠? 여러분, 단, 북창, 마황, 단, 북창, 황마 순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토 확장. 두 번째는 개국, 대창, 홍제, 연호를 썼어요. 개국, 대창, 홍제, 연호. 자, 그리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 화랑도 개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 자, 그 다음에 불교, 교단, 정비. 자, 불교를 정비하는데, 불교를 정비하려고 하면 신라는 불교를 늦게 공인했으니까 좀 어렵지. 그래서 고구려 승려, 고구려 해량을 데려다가 국통으로 임명해서 맡기죠. 네가 해봐. 그러면서 해량에게 맡기게 된다. 해량은 고구려 승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진흥왕의 업적이다. 자, 그러면 제시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가야를 정벌하여 가야연맹을 소멸시켰다. 대가야 정벌, 진흥왕. 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진흥왕.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였다.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한 건 선덕여왕. 요거는 다르죠. 선덕여왕. 자, 신라의 역사를 정리해서 국사를 편찬했다. 요것도 진흥왕. 자, 여기다 두 개 더 써볼까요? 자, 국사 편찬. 국사라는 책을 편찬한 거죠. 역사책.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 편찬. 그 다음에 하나 더. 황룡사 건립. 황룡사를 건립한 거는 진흥왕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구층탑을 만든 건 선덕여왕이에요. 알죠, 여러분? 황룡사를 건립한 건 진흥왕. 여기다가 구층탑을 세운 건 선덕여왕. 네, 시기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자, 진흥왕의 업적은 알아둬야 되는 거 알죠? 진흥왕의 업적은 매우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 이 비석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강유역 점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국연호를 사용했다, 화랑도를 개편했다, 그리고 국사를 편찬했다. 요 세 가지가 시험에는 잘 나오겠죠? 체크 한번 해두시면 특히 요 세 개가 제시문으로, 이렇게 제시문으로 많이 언급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붙였다. 대외적으로는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가는 지증왕임을 알 수 있죠. 지증왕 같은 경우는 6세기 초라고 했고요. 두 번째, 한강유역을 빼앗고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북쪽으로는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했다. 진흥왕임을 알 수 있죠. 6세기 중후반.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면 우리는 가운데 누구쯤 들어가면 되겠구나? 법흥왕쯤 들어가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 배웠던 시기대로 하면
지, 법, 진 순서예요.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순서니까 지, 법, 진 순서대로 하면 여기에 법흥왕쯤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혹시 신라와 관련돼서 나오면 성왕의 업적도 들어갈 수 있겠죠. 백제와 다 섞여서 나온다 하면 성왕의 업적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제시문 볼게요. 백제 동성왕과 혼인동맹을 맺었다. 아까 누구죠? 혼인동맹 소지 마립간. 소지왕은 5세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 이전. 자,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다. 이건 어느 왕이에요?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자, 봅시다. 원래 신라는 왕위를 누구누구 계승했었냐? 여러분 아시죠? 박, 석, 김.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을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중에서 김씨만 왕을 하기 시작한 게 어느 왕이다? 이게 내물왕이에요. 저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라는 건 내물왕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을 하다가 김씨만 왕을 하기 시작한 게 어느 왕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내물왕. 자, 그럼 내물왕은 아까 언제라고 했냐면은 4세기 후반이랬죠. 4세기 말. 자, 진골귀족 세력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되었다. 노급 부활은 어느 왕이냐면 통일신라의 경덕왕. 경덕왕이면 8세기 후반. 자, 병부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병부 설치, 공복 제정, 법흥왕. 자, 순서대로 하면은 지, 법, 진 순서라고 했으니까 법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지, 법, 진 순서라고 했으니까 지, 법, 진 순서니까 법흥왕이 들어가면 되겠지.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사실 왕의 업적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두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가 사실 더 좀 어렵죠. 복잡하죠. 네, 이런 문제 여러분이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미추신 왕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하성의 패전에서 도독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그녀는 춘추의 딸이었다. 왕에게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고구려에 가서 군사를 청해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언제 어떤 사건이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냐? 대하성이 함락됐다가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대하성 함락. 대하성 함락은 642년이고요. 왕으로 하면 어느 왕이냐? 요 사건이 선덕여왕이에요. 그래서 여왕에게 여기 신. 자, 요 왕은 선덕여왕. 그리고 신이 가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즉 군대를 빌려와서 백제를 깨부숴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한 이 사람은 누구? 김춘추죠. 김춘추가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딸과 사위가 죽었잖아요. 왜냐면 대하성을 지키고 있던 대하성의 성주가 품석. 아까 여기 도독 품석. 품석의 아내가 김춘추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딸을 백제가 죽인 거야. 이 새끼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백제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군대가 이제 부족하니까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라고 하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잘 안 됐죠. 아시죠? 결국에는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나당 동맹이 된 거잖아. 고구려와 신라의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당 동맹이 이루어졌으니까 결국에는 이건 실패. 그러다가 왕이 바뀌고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으로 바뀌고 당으로 가서 동맹을 체결하게 된 게 나당 동맹.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밑줄친 왕은 선덕여왕이고요. 자,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에 업적하면은 일단 최초의 여왕. 신라 최초의 여왕. 그리고 토목공사뭐 많이 하잖아요. 황룡사 9층탑. 황룡사 9층 목탑. 자,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게 된 거는 자장의 건의. 자장의 건의가 있었고, 자, 두 번째. 자, 분황사, 영묘사, 첨성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덕여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덕여왕의 마지막에 반란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비담의 난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요? 비담의 난. 자, 시험에는 가끔 이 비담의 난을 진압하면서 세력을 키운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담의 난을 진압하면서 세력을 키운 인물은 김춘추, 김유신이지. 김유신, 김춘추. 김유신, 김춘추가 진압.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비담의 난을 진압하고 하는 과정에서 왕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진덕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시문 봅시다. 자, 단양적성비를 세웠다. 단양적성비는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세웠어요. 진흥왕이죠.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했다. 네, 요거 자장의 건이 알아두시고. 자,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다. 이건 누구예요? 일단 여러분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는 중이면 지금 무슨 중이야? 삼국통일 중인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안승이 부흥운동을 하다가 건모점을 죽이고 신라를 망명했잖아요. 신라의 왕이 받아줬지. 너 잘 왔어. 그러면서 나중에 보덕국의 왕으로 삼아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느 왕이지? 우리가 삼국통일하면은 뭘 떠올리면 되냐? 삼국통일을 일으킨 건 무령왕. 아니 무령왕이란다. 무열왕. 무령왕이래. 무열왕 김춘추. 자, 김춘추는 백제 멸망까지 보고 죽어요. 왜냐면 딸의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백제 멸망까지 딱 보고 죽지. 그리고 나서 아들인 문무왕이 나머지 통일을 다 완성했다고 했죠.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통일 완성. 그래서 고구려 멸망부터 통일 완성까지는 문무왕이에요. 그러면 이 고구려 부흥운동은 일단 고구려 망해야 되고 부흥운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왕으로 하면 문무왕이어야 되죠. 우리가 문무왕 하면은 뭐 수중능도 있고 그다음 문무왕 하면 또 뭐 있니? 의상한테 궁궐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왕도 있고 뭐 그런 업적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 완성한 업적도 있고. 자, 어쨌든 아니고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건 법흥왕이겠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29번 볼게요. 자, 이제 가야에 관한 문제 몇 개 풀어봅시다. 자, 사료가 너무 길구나. 사료가 되게 기네. 자, 봅시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입니다. 허황옥이네요. 자, 나이는 16살이고 본국에 있을 때 부하과 모우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꿈에 황천을 뵀는데 황천은 아마 뭐 하나님 뭐 신 뭐 이런 건가 봐요. 정확히 우리는 모르지만. 자, 황천이 가락국의 왕 수로라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보내서 왕이 됐는데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인이 없대더라. 그래서 공주를 보내서 배필을 삼게 하라고 했어. 꿈을 깬 뒤에도 막 생생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 당장 배 타고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야. 떠났대. 그래가지고 이제 용안을 배웁니다 라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허황옥 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설화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나라냐? 바로 금관가야. 금관가야라는 나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김수로왕. 이 김수로왕 설화와 관련된 게 여러분 어딨냐? 앞에 28번의 설화가 28번 사료 우리가 문제 안 풀었지만 28번에 나오는 설화가 바로 그거죠. 뭐 줄이 뭐 자줏빛 줄이 내려와가지고 뭐 상자 금빛 상자가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알이 6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깨어난 게 수로왕이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이따가 풀 31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화 나와있죠. 그래서 김수로왕 설화가 있고 그 다음에 허황옥 허황후라고 해요. 황후가 황제 부인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허황후라고도 하고 허왕후라고도 하고 이제 요 설화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면 금관가야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금관가야는 이렇게 써볼게요.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
자, 두 번째. 여기는 지금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무역도 잘 되고 그쵸? 그래서 철이 많이 생산되고 그리고 철 수출. 자, 이렇게 철이 많이 생산되고 철을 수출해서 굉장히 잘 살게 된 나라인데 철을 어디로 수출했냐? 낭랑, 대방, 규슈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 사만이랑 사만 중에 변한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로 수출하고 했었다. 농사도 잘 됐다. 그래서 대가야. 자, 그런데 이 대가야를 누가 멸망시켰죠? 우리는 멸망까지 체크해 볼까요? 대가야 누가 멸망시켰니? 신라 법흥왕에게 멸망. 아, 그리고 여러분 전에 우리 지난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었죠. 202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야 고분군이 또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가야는 조금 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료로 언급되면서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시대의 뭐 시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고분은 좀 알아도 물론 가야 고분이 7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잘 아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뭐 고령 지산동 고분군, 뭐 하만 마리산 고분군 이런 우리 다 들어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한 3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봤더니 여러분 교재에 나오지 않는 다 처음 보는 그런 유적이니까 그거 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제시문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금관가야. 자, 보시면은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자, 진흥왕의 공격으로 멸망한 건 대가야죠. 금관가야는 법흥왕의 공격으로 멸망했으니까. 국동대열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고구려. 국내성 동쪽의 큰 동굴이란 뜻이니까. 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제했다. 백제무령왕. 백제무령왕. 자,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했다. 요거죠, 요거. 중개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었다. 낭랑, 대방, 규슈를 연결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거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30번 볼게요.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사료이면서 나라죠. 자, 봅시다. 이 나라는 사만의 종족이며 지금 고령에 있다. 건원 원년에 그 국왕 하지는 사신을 보내 남제에 공무를 바쳤다. 남제에서는 국왕 하지에게 보국 장군 본국 왕을 제수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힌트는 고령. 고령이죠. 고령에 있었던 나라는 어디야? 바로 대가야. 자, 대가야는 5세기 후반에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가 된 거죠.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 자, 5세기 후반에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가 됐는데 아까 금관가야가 신라를 도와주러 왔던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약화된 이후에 대가야가 성장을 하면서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 형님 나라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대가야 하면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6세기 초에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사이에 자, 호남 동부 지역을 진출했다. 호남 동부 지역까지 진출했다. 요 호남 동부 지역이면 소백산맥을 넘어서 지금의 전라도 남원 임실 지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까지 점령을 했었다. 지금으로 하면 남원과 임실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는 남원 임실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는 호남 동부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출했다. 그러니까 백제 땅까지 점령을 진출을 할 정도면 그때 대가야가 엄청 성장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라 법흥왕 때 결혼 동맹을 체결하기도 해요. 신라 법흥왕 때 결혼 동맹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여기 이제 고령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 고령 지산동 고분군.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1번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했다.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한 건 백제성왕. 자, 울릉도를 정복해 영토로 편입시켰다. 신라 지증왕. 호남 동부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요 제시문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요거 호남 동부지역 진출. 요 제시문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3번이 맞고,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했다. 요거는 이제 고구려 광개토 대왕. 자, 정답은 3번이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면, 대가야는 관산성 전투에도 참여해요. 아까 관산성 전투 누구랑 싸웠지? 원래 여기다 써볼까요? 관산성 전투가 신라 진흥왕이랑 백제성왕이 싸운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백제성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구 편으로 싸웠을까요? 대가야가 신라 쪽이야? 백제 쪽이야? 어느 쪽에 편들어 싸웠을까? 요쪽에. 여기에 이제 왜까지 참여하게 되죠. 근데 누가 졌어?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가 진 거 아니야? 그치? 신라 진흥왕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야, 대가야, 너네 줄 잘 섰어야지. 그러면서 멸망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관산성 전투에 대가야가 백제 편 들었다. 신라 편이 아니라 백제 편 들었고, 깨지고 열받은 진흥왕이 쳐들어가서 멸망. 요 과정대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한 개만 더 풀어볼게요. 자, 31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쪽 구지에 이상한 소리로 부르는 것이 있었다. 구간들은 이 말에 따라 모두 기뻐하고 춤을 추었다.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땅에 닿았다. 하늘에서 드리워져 땅에 닿았다는 건 하늘에서 우리 왕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런 걸 천손강림설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민사상인 거죠. 하늘이 우리를 짝 찍었어. 하늘에서 보내줬어. 이런 뜻이고, 자, 그 줄이 내려오는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으로 만든 상자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해처럼 둥근 황금 알 6개가 있었다. 알 6이 모두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다.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수로가, 여기 써있죠. 수로가 나라를 세웠다. 그럼 가나라는 어디냐? 금관가야죠. 금관가에는 김해라는 지역에 있죠. 자, 그러면 금관가야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제시문 바로 가봅시다. 1번 해상교역을 통해서 우수한 철을 수출했다. 요게 금관가야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박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 이건 신라인데 여러분 신라 어느 왕 이전까지 어느 왕까지랬죠? 아까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한 건 아까 어느 왕이다? 내무랑. 그럼 이건 이제 내무랑 이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 내무랑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신라 내무랑 이전이면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쓸 때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신라 이사금 칭호를 사용할 때까지는 박석김이 교대로 왕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내무랑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김씨가 독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기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아니고 경당을 설치해서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여러분 경당은 어느 왕 때? 고구려 어느 왕 때? 장수왕 때. 정사회의를 통해서 재상을 선발한 건 어느 나라? 백제.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하고 지금 가야의 발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삼국항쟁, 삼국통일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